그걸 또 생각하네. 자, 일단 부등식 먼저. 열린 2차 부등식의 활용 145페이지, 146페이지. 그냥 146페이지 하면 되겠구나. 6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1062번. 우리 한번 문제 읽고 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 뭐 민규도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친구들도 어디가 좀 문제를 읽고 수학식으로 옮겨내는 게 어려운지를 좀 또 이렇게 좀 경험도 해보고 그걸 또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도 해보고. 가자. 1062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에 밑면의 가로의 길이를 늘리고 높이를 줄여서 직육면체를 만든다. 솔직히 저는 이 정도까지는 그림이 상상이 되긴 하는데, 그치?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가 있었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문제가 말하는 게 뭐였냐면, 세로는 상관없는데, 가로는 늘려주고, 그 다음 누구를 줄였다고? 높이를 줄였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 가로는 5만큼 늘려주고 높이는 3만큼 줄여주고 세로의 길이는 얘기가 없으니까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였을 것 같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다들 해석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때 세 번째 줄 갑니다. 이 직육면체의 부피, 그러니까 지금 모양을 바꿔서 만들어낸 여기에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 간다. A 플러스 5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에 맞게 부피를 구했는데 그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가 A 세제곱이잖아. 이거보다 작아지도록 뭐 미교도 이제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 봤겠지만 문제 생각대로 해봐. 문제가 말하고 있는 설명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내는 작업이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해볼만 해 정말로. 그럼 선생님 암수해야 되지? 암수하지 말까? 요거 그냥 전개할게. 요거 두 개 전개한 거에다가 A만 한 번씩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A 세제곱 2A 제곱 맞지? 5A에 마이너스 하면 2A 제곱 맞을 거고 상수하면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A가 A 세제곱보다 작다. 이거 2항에서 지워버리면 요거만 남을 거고 선생님 바로 그래프를 준비할게. 인수분해해서 요거 두 개 남았는데 A로 묶어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했을 때. 그럼 여기는 A축 그래프는 2차 계수 2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 절편은 보니까 얘 때문에 0 두 번째 절편은 얘 때문에 2분의 1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찾는 거 0보다 작은 쪽이니까 A는 0보다 크고 2분의 15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는데 이 타이밍에 여기까지 했는데도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은 뭘 못 본 거냐. 얘를 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직육면체를 만들었다면 얘네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애들조차도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들아 A 0보다 커야 돼. A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런데 0보다 큰 거는 부족해. 이것도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얘는 어차피 0보다 클수록 5 덜 거기 0보다 커지는 건 맞을 건데 문제는 얘야 얘. A가 단순히 0보다 큰 것만 지킬 게 아니라 A-3도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A는 3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래서 이걸 감안한다면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내용을 끌어당겨서 A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사실은 3보다는 컸어야 된다는 거야.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였겠죠. 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질문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어떤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고등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으니까 근데 고등 수준을 얘기할 것도 없이 문제가 정육면체의 부피 얘기하고 있고 가로의 길이 늘렸다고 높이는 줄였다고 그렇게 만들어진 부피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선생님한테 또는 주변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면 질문할 만한 거지. 분명히 나는 잘 푼 것 같은데 정답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런 좀 소소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까지 좀 잘 챙겨야지만 진짜 수학이 원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수학이라는 건 확실하게 정답이 존재하는 과목이죠. 비슷비슷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할까? 자연수의 개수 찾는 거구나. 그럼 자연수는 3보다 큰 거니까 4부터 2분의 15는 7.5니까 7까지겠구나. 그래서 전체 개수는 4개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그냥 이거 함수하면 끝나는 건가? 옆에 있는 건 다 풀었으니까? 60. 아닌가? 여기 아니구나. 몇 번? 61번. 아, 위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하자. 그럼 활용 문제도 그럼 다 합시다. 1061번 보세요. 미안해 선생님 잠깐만 그림 좀 빨리 옮길게. 얘들아 문제 끝났어. 마지막 질문만 보면 될 것 같아. 마지막 질문은 저기 테두리 장식이 있지? 테두리 장식의 넓이가 이 테두리 장식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초등학교 수준인가? 요거 넓이 구하는 거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같은데. 넓이 구하는 방법은 전체 넓이 구하려면 가로 길이 필요하겠네. 가로 길이 얼마게? 20 플러스 2x. 세로 길이 얼마지? 15 플러스 2x. 그러니까 전체 넓이 20 플러스 2x와 15 플러스 2x를 곱하면 전체 넓이. 거기서 테두리 넓이만 나누고 싶으면 안의 넓이 빼주면 되는 거 맞아? 그 안의 넓이가 몇 곱하기 몇인데? 20 곱하기 15. 이게 테두리 넓이 구하는 방법이잖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뭐 중요하냐?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 배우고.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걸 초등학교 때 할 거니까 초등학교 때 풀만한 문제가 맞는 것 같아. 아무튼 여기까지. 그렇게 구한 넓이가 114 이상 200. 그럼 이 넓이가 이걸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옮겨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테두리 넓이 구했어. 근데 그 넓이가 11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며. 120보다는 작거나 200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 이렇게 생긴 부등식 하나와 이렇게 생긴 부등식 하나를 풀어서 마지막에 연립 조건으로 답을 찾으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치? 이제 풀기만 하면 돼. 봅시다. 요거 식 정리 한 번 더 할까 우리? 선생님이 암사 능력이 좀 딸려서 한번 펼쳐놓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개하면 4x제곱 30x에다가 40x니까 70x인가? 그리고 15 곱하기 20 남을 건데 여기에 15 곱하기 20이 뺄셈으로 있으니까 없애면 되겠네. 그냥 우리 이렇게 생긴 부등식 풀면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얘들아
요거 보면서 1번부터 한번 풀이 시작해 볼게요. 1번. 선생님 1번 푼다. 요거 풀 거야. 그럼 114 넘길 거예요. 그리고 넘기면서 양변, 이거 아쉽게도 얘네들은 사이배수가 아니까 2로만 나눠주면 되겠네. 넘기면서 2로 나눈 모습으로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35x 그 다음 114 넘긴 거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57.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로 1번 부등식이 정리가 되겠어. 이거 여러분들 도움 좀 받고 싶네.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얘 인수분해 되면 안 돼? (57을) 어떻게 해야 되지? 3 곱하기 19밖에 안 되는 거잖아. 3 곱하기 19.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그럼 38에서 맞네. 그래서 얘들아, 요 녀석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로 절편은 2x-3 때문에 2분의 3 x 플러스 19 때문에 마이너스 19 찾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 x는 마이너스 19보다 작거나 같은 쪽 아니면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낌 오지? 이거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이거 빼도 돼 그냥. x가 뭐였어? 요 바깥쪽에 있는, 여기 아까 이름 뭐라 그랬지? 액자라고 그랬니? 뭐라 그랬니? 하여튼 뭐가 여기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지워버려도 돼. 두 번째 2번 부등식 풀자. 저것도 마찬가지. 이 4로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4로 안 나눴더니 그지 같네. 이것도 정리하면서 2로만 나눌게. 2x제곱 플러스 35x 200 넘기면서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00은 부동 방향은 이쪽에 있구나. 이게 2번 부등식 정리한 모습이고,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네. 100 4 곱하기 25 이거 인수분해 안 되나? 돼요. 얼마로 되는데? 20이랑 마이너스 20이랑 마이너스 5. 그러네. 땡큐.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구나. 마이너스 이쪽에 붙여주면 되겠네. 그러네. 그래서 그래프는 여전히 이차계수 양수위가 아래로 볼로 2x-5 때문에 절편 2분의 5 x 플러스 20 때문에 절편 마이너스 20 찾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요거 동그라미 점 포함해서 여기 정답은 마이너스 20부터 2분의 5까지. 빨리 가자. 그럼 첫 번째 정답 해석할게. 마이너스 19보다 작거나 같은 쪽 또는 1.5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쪽. 두 번째 정답은 빨간색으로 할게. 마이너스 20부터 2.5까지. 그래서 정답에 체크될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 나오네. 지금은 여기하고 여기가 정답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x, 지금 내가 x 구한 건데 x가 뭐였어? 저기 바깥쪽 테두리잖아. 테두리의 폭을 x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래서 x로 가능한 길이는 2분의 3 1.5부터 2분의 5 2.5까지만 정답이 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건 x의 범위 찾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적어야겠다. 그치? 그리고 자기 또 본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져봐. 자기가 혹시 이 지금 문제 설명 읽으면서 여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이야. 정말 큰일. 제발 그게 아니길 바래요. 아니 이 넓이 구하는 이 넓이를 못 구할 일이 전혀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혹시 동생들이 있다면 동생들이 물어봤을 때 그냥
가르쳐주면서 이런 거 쉬운 거 왜 못 푸냐고 구박해도 될 법한 그 정도의 지금 넓이를 구하는 내용이라서 지금 유희도 그렇고 혹시 이 문제를 지금 질문을 했어야 되는 다른 친구들 다 포함해서 이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풀다 보니까 요런 거 인수분해하는 게 조금 귀찮아 경우가 좀 많아. 이거는 지금 선생님도 좀 도움받은 거잖아. 선생님도 막 못 찾고 있었잖아. 이것도 천만다행으로 57이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3하고 19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잘 안 돼서 질문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문제의 부등식을 풀기 위한 준비가 안 되는 건 이거를 못 만드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용을 보니까 막 뭐 엄청나게 부피고 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뭔가 식을 만드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되게 어렵다면 당연히 저 식 만드는 게 힘든 문제들도 많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부등식을 만드는 건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부등식을 푸는 과정에서 정답을 찾는 게 좀 힘들었다는 느낌은 가져도 될 법한 뭐 그런 느낌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 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 47페이지 질문 하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있어? 70분을 보면 70 몇 번? 1070분 1070번? 어제 영상 안 봤어? 아니 근데 어제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이던데요. 아 진짜? 그 얘들아 한 번만 더 연습하고 그럼 여기 단어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제 들어서 복습까지 완벽하게 한 친구들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봐봐. 근데 집에 가서 복습 안 한 친구들은 또 들어도 또 새로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테니까 한 번 더 집중해서 들어보고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두 근의 부호가 다른데 두 근의 부호가 달라. 그러니까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어제보다 좀 더 자세하게 해볼까?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나볼게. 근데 부호가 다르대. 부호가 다르답니다. 부호가 다른 거니까 일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근을 곱한 게 음수가 돼야 된다는 사실. 두 근을 곱한 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누구냐?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 설명 계속 가볼게.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다.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다. 이것도 그럼 또 선생님이 좀 가정을 해볼까?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얘가 음근인 거고 얘가 양근인 거야. 부호가 다른데 얘가 작은 답이라면 얘가 음수다, 얘가 양수다. 그런데 문제가 말하는 게 두 번째. 그 음수의 절대값을 취한 결과가 양수답이었던 베타보다도 작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어려운 거였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숫자로도 예를 들어서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가 3으로 예를 들었었던가? 음근의 절대값을 취했는데도 양수답보다 작으려면 이 알파에 들어가야 되는 음수가 베타에 들어가 있는 양수보다 수직선상으로 비교했을 때 원점에서 더 가까이 있는 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파가 떨어진 위치가 베타가 떨어진 위치보다 가까워야 돼. 그래야 여기에 절대값을 붙여봤자 요 정도밖에 못 올 테니까 베타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두 근을 더하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인데 어쨌든 그 두 개를 더한 결과는 이쪽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었어. 이게. 그럼 이제 또 그 다음도 근거인수하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 근각계수 관계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것만 플러스로 바꿔서 그대로 일상계수 적어주면 되는 거죠. k-1 곱하기 k-2가 두근의 합을 나타내는 식인데 이건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연립으로 풀어주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였고, 맞죠?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또 시간 좀 투자해서 했던 게, 원래는 그 위에 있는 문제들은 다 죄다 판별식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결과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b의 제곱은 어차피 0 이상이야. 그런데 여기 a 곱하기 c를 보면 두근의 곱이 음수거든. a하고 c가 뭐야? 얘가 지금 a인 거고 얘가 c인 거거든. 얘가 a인 거고 얘가 c인 거야. 근데 a하고 c를 곱한 게 음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음수가 돼야 된다고. a분의 c로 계산한 결과가 음수라는 건 a 곱하기 c도 음수. 다시 말하면 여기가 양수. 전체가 양수. 판별식은 알아서 양수. 실근 조건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이거를 완성시켜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말했듯이 이거는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 풀 때는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진행을 해주면 정답을 얻을 수 있었던 거고. 준서는 그 영상 보고 뒤에 계산한 거 가지고 확인해봐. 자, 그럼 우리 경우의 수로 넘어갑시다. (154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154)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오케이. 그럼 어제 냈던 숙제 부분만 한번 체크해보자고. 질문 천천히 해봐. 156페이지 질문. (56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56페이지) 없어요? 진짜 없는 거 맞아? 오케이. 157페이지 질문. 38번이요. 1138번 해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이것도 중학교 때 분명히 경험. 얘들아, 한 개의 주사위 한 번 던지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한 개의 주사위 두 번 던지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주사위 한 개를 두 번 던져서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게? 36가지 좀 하자.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더니 1 나와. 두 번째 던졌더니 1 나와. 첫 번째 1 나와. 두 번째 2 나와. 첫 번째 1 나와. 두 번째 3 나와. 첫 번째 1 나와. 두 번째 6 나와. 첫 번째 2 나왔어. 두 번째 1 나왔어. 첫 번째 2 나왔어. 두 번째도 2 나왔어.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1 나왔을 때도 뒤쪽이 1부터 6까지 6가지, 2 나왔을 때도 뒤쪽이 1부터 6까지 6가지, 전부 다 6가지. 심지어는 마지막 6,1부터 6,6까지 6가지. 총 36가지. 이 타이밍에 들어봐. 항상 고민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요거 있지? 확실하게 알자. 이걸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거야. 1,2하고 2,1을 한 가지로 보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지금처럼 두 가지로 보는 게 맞는 거야? 고민 한 번 정도 해본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고민의 결론은 다른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거. 그러니까 1 한 번, 2 한 번 나온 거로 따진다면은 한 가지로 봐야겠지만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다 그랬지. 그럼 첫 번째 던졌을 때 나온 눈하고 두 번째 던졌을 때 나온 눈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같이 1 한 번, 2 한 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1이 첫 번째에서 나온 거냐, 두 번째에서 나온 거냐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36가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한마디 해봤어.
36가지가 맞을 거고 문제는 이게 아니지? 계속 읽어볼게. 그때 눈의 수를 각각 첫 번째 걸 A, 두 번째 걸 B라고 할 때 A-B의 절대값이 1, 2야. 저는 원래 자수리한 스타일이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경우의 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우의 수 앞쪽에 부등식과 쪼리 부등식에서 소홀했던 친구들은 시작도 못합니다. 저걸 못 풀어. 경우의 수 문제를 빨리 바꿔서 문제 풀고 싶은데 저걸 못 푼다. 물론 못 푸는 건 아니겠지. 저기다가 막 A하고 B에다가 1부터 6까지 막 넣어가지고 정답이 1보다 작거나 같게 나오는 거 찾겠죠. 그렇게 수작업으로도 찾으면 되긴 할 건데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선생님이 적고자는 내용이 있거든? 이거 말했지? 머리가 똑똑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실하고 게으르고의 문제지. 성실하냐 게으르냐의 문제인 거지 똑똑하고 멍청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거 풀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부터 경우의 수 시작돼. 그런데 경우의 수 생각보다 내가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경우의 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하는 느낌 주는 그런 케이스의 학생들 많다고 그랬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근데 진짜 수학 장난 아니네. 수학 포기할까 싶다가 경우의 수 했더니 갑자기 문제가 엄청나게 잘 풀리는 케이스도 있어. 그래서 뭔가 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물론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앞쪽에 대수 잘하는 친구들이 경우의 수도 잘할 확률이 높을 거고 그러겠지만 지금 봐봐. 이것도 경우의 수를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은 이거를 못한다.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의 생각이 똑같을 수 없지만 설명해 볼게. A-B의 결과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 그럼 결국엔 또 A하고 B에다가 각각 1부터 6까지 넣어가면서 찾아가야 되나 싶다가도 그게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다 보면 이제 힘든 거야. 그런 학생들은 경우의 수를 잘 못해. 경우의 수를 잘 못해. 방금 못하는 이유 말했어. 왜 못해? 경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걸 머릿속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야. 그 많은 걸 머릿속에서 계산해야 되는 걸 부담을 줄이려면 가능한 경우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확실히 부담이 줄겠지. 경우의 수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요새 하는 말 킥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포인트가 뭐냐?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은 다 지극히 평범한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머릿속으로 잘 안 돼. 지금 정말이야. 지금 솔직하게 저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는 거 A하고 B에 막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 수작업을 하는 거 적으면서 하면 모를까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선생님조차도 그래. 그런데 저렇게 경우를 나눠봐. 선생님 마이너스부터 1까지면 요거 말고 뺐을 때 마이너스 0.9도 있고 마이너스 0.8도 있고 마이너스 0.1도 있고 뭐 0.3도 있을 거고 있는 것도 왜 이렇게 세 가지만? 저 A하고 B는 자연수잖아. 주사위에 눈이잖아요. 자연수끼리 빼는데 소수가 나올 턱은 없을 거고. 그치? 나와봤자 자연수나 0이나 음의 정수 정도밖에 안 나오겠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제 경우의 수가 쉬워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경우의 수 공부하면서 물론 기말고사 범위이긴 하겠지만 계속 뭔가 생각해야 되는 게 많다는 느낌이 들면 그 가능한 경우들을 계속 세분화시켜. 세분화시키면 시킬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기 마이너스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뒤쪽에 1만큼 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정답 1,2, 2,3, 3,4, 4,5, 5,6. 얼마나 쉬워. 정리가 금방금방 되니까. 이 상태에서 하려면 막 마이너스를 됐다, 0 됐다, 1 됐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찾아야 되는 정답 중에 누락되는 것도 있을 거고. 개수를 찾는 건데 누락시키면 곤란한 거 아니야? 개수를 찾는 건데 했다고 또 하면 곤란한 거 아닌가? 그래서
머리의 부담을 줄이고자 할 수 있다면 계속 세분화시키라고.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을 나눠서 표현을 해 놓으세요. 이건 A하고 B가 같은 걸 말하는 거지. 1,1, 2,2, 적기 귀찮네. 6,6까지. 이건 오히려 앞쪽이 더 큰 거죠. 일단 적긴 할 건데 사실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 다 같을 거야 아마. 나중에 실전 문제 풀 때는 굳이 이것까지 또 적어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적자. 이렇게 해서 여기 5가지, 여기 5가지, 여기는 6가지. 정답 16가지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설명 들으면서 경우의 수 문제가 말하고 있는 상황들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거든. 배점도 높아지는 거고. 그럴 때일수록 그 많은 경우들을 머릿속으로만 암산으로만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이렇게 세분해서 가능한 경우들을 나눠주라고. 어제 풀었던 문제 중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문제 있었지? A부터 C까지 가는 거? 이것도 솔직히 이 정도는 암산도 되긴 하겠지만 A부터 C까지 갈 때 이게 만약에 복잡한 느낌이 든다면 A부터 C까지 가는 경로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라는 얘기야. 나눠서 다이렉트로 갈 거냐 거쳐서 갈 거냐. 물론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건 암산으로도 가능한 문제였긴 하겠지만 또 질문 있는 사람? 39번 39번도 가볼게.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얘들아 아까는 하나를 2번 던졌거든? 근데 이번에는 한 방에 3개를 던졌대. 그럼 물어볼게. 경우의 수 몇 가지?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216가지죠. 216가지예요. 왜 216가지냐? 거기다 밑줄 그어줄래? 서로 다른 주사위가 다 같으면 얘들아 어떤 주사위가 어떤 주사위인지 구분이 안 되면 상황이 달라져. 그때는 216가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216가지라고 말하면 안 돼. 근데 지금은 서로 다른 주사위라잖아. 유치하지만 예를 들어볼까?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 노란 주사위라고 해봐.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이 나왔어. 1, 2, 3이 나왔습니다. 1 한 번, 2 한 번, 3 한 번이 나왔어. 그럼 요거를 한 가지로 봐야 되느냐? 1, 2, 3, 1 한 번, 2 한 번, 3 한 번씩 나온 걸 한 가지로 볼 거냐? 아니면 이렇게 순서마다 다르게 나온 것들을 다 다른 것으로 볼 거냐? 결론은 전부 다 다른 것으로 보는 게 맞죠. 왜? 1이 나오더라도 그 1이 빨간 주사위가 가진 1을 얻은 거냐, 파란색이 1을 얻은 거냐, 노란색에서 1이 나온 거냐가 다를 거니까. 그래서 216까지가 맞아. 주사위 개수가 3개라서 좀 불편할 테 이거 2학년 정도 돼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주사위 개수를 줄여볼게. 첫 번째,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두 번째, 서로 완전히 구분이 안 되는 같은 주사위 2개.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 얘들아? 36가지. 근데 서로 같은 주사위를 던질 때는 36가지보다 경우의 수가 많을까 적을까? 서로 같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경우의 수가 많게 다르게 적을 수밖에 없어. 왜 적을 수밖에 없느냐? 잘 봐. 둘 다 1 나온 거부터 해서 둘 다 6 나온 거 6가지에다가 아까 여기는 1,2하고 2,1을 다른 걸로 봤었거든? 근데 지금 이거 어떤 주사위라고? 같은 주사위야. 누가 1이고 누가 2. 어떤 주사에서 1이 나오고 어떤 주사에서 2가 나온지를 구분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를 2가지로 봤지만 여기서는 이걸 한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한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럼 요즘 봐봐. 주사위가 첫 번째 주사위 1, 2, 3 고개 들어라. 소원이도 고개 들고. 그래서 여기 있지? 1,1, 2,2, 3,3, 4,4, 5,5, 6,6은 6가지가 맞아. 그런데 여기 봐. 여기부터 말한다면 여기가 1,2거든. 여기가 2,1이고 이게 같은 거야. 여기가 3,1이야. 여기는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3, 이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적혀야 되는 답하고 이쪽에 적혀야 되는 답이 여기서는 각각 예를 들어 36가지였지. 이거 6개 빼면 30가지. 여기 15가지, 여기 15가지 나오거든. 그래서 15, 6개 합쳐서 36가지를 정답으로 말했던 건데 그 주사위가 같은 주사위일 때는 얘하고 얘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 같은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36가지가 아니라 이걸 15가지로 인정한 30가지가 아니라 15가지로만 인정해서 요거까지 추가한 21가지를 정답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문제를 정확하게 경우의 수는 정말 말을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 주사위를 던지더라도 어떤 상태의 주사위를 던지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 읽어보죠. 1139번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던졌어. 그리고 눈의 수를 A, B, C라 부를 거래. 갑자기 2차 방정식 나오네. 근데 그 2차 방정식이 무슨 근?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경우의 수 열심히 잘하고 싶었지만 2차 방정식의 중근에 대한 얘기를 내용을 모른다면 문제 못 풀겠지. 물론 이것도 선생님 생각이 맞다면 2차 방정식의 중근 조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교실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고 싶어. 정말 그럴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하기도 하고. 가자고. 중근 조건이면 판별식이 뭐가 나와서? 0. 그래서 1차 계수 짝수네. 그래서 4분의 1로 갈게.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거거든. 이게 0이 나오는 거. 그래서 B의 제곱이 A, C가 나오면 되는 거고. 자, 요 타이밍에 선생님 한 번만 더 말해볼게. 저거를 만족하고 머릿속에서 주사위 A 주사위 1부터 6, B 주사위 1부터 6, C 주사위 1부터 6. 선생님 솔직히 못하겠어. 솔직히 한 번의 계산을 못하겠다고. 못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나누라고 그랬지. 나누라고 그랬어. B가 1일 때, B가 2일 때, B가 3일 때, B가 4일 때, B가 5일 때, B가 6일 때 나눠. 하나씩 따로따로 하자고. 그걸 잘하는 친구들이 병렬수를 잘하는 거야. 응? 그럼 이거 번호 따로 매기지 않을게. 1번부터 6번 경우 찾은 다음에 나중에 더해주면 될 거니까 B가 1일 때 1은 A, C야. 그럼 A 역시 뭐 나오게 되지? 1,1밖에 없게 되네요. B 이놈이가 얼마 나와? 4. 얘들아, 주사위 눈 4 만드는 건 뭐 있을까? 1 곱하기 4, 2 곱하기 2, 4 곱하기 1. 세 가지 있겠죠. B가 3일 땐 여기 9야. 9 만드는 방법. 주사위 눈으로 9 만드는 방법. 3 곱하기 4. 이쯤 되면 선생님 말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경우를 나누지 않고 머릿속만 생각할 수 있을까 봐요? 안 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선생님은 분명히 누락시킬 거야. 필요한 답을.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겠지? B가 4일 땐 얼마예요? 16. 곱해서 16 만들 수 있는 조합 생각해봐. 4 곱하기 4밖에 없죠. 4 곱하기 4밖에 없어. 조금만 더 겸손하게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 없어. 4 곱하기 4밖에. B가 5일 때
2제곱 만드는 방법은 5 곱하기 5밖에 없죠. A하고 C가 둘 다 5 나와야지만 가능해. 36일 때도 6 곱하기 6밖에 없고. 그래서 정답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나마 계산하기가 좀 편했다. 나는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라고. 그래서 정답의 개수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8가지 맞지? 네.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 순서를 적어볼까? 8가지 정답. 반은 안 적을게. A, B, C 적어볼게. A가 1, B가 1, C가 1. 그러니까 첫 번째 정답 1, 1, 1. 두 번째 정답은 A가 1, B가 2, C가 3. 세 번째 정답 A가 2, B가 2, C도 2. 네 번째 정답 A가 3, B가 2, C가 1. 지금 순서상을 전체적으로 적진 않았지만 B가 1, 그러니까 중간에 1이 적힐 때 양쪽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중간에 2가 적힐 때 양쪽 H 자리에 어떤 수들이 들어오면 중근이 되는지를 이렇게 선생님은 B를 기준으로 해서 머리에 부하가 걸리지 않게 머리에서 회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나눠봤다는 거. 여기서도 제발 뭐가 중요한지 알자. 경우의 수에서 뭐가 중요해?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건 언제 중요했어? 부등식 배울 때 중요했던 거고, 지금은 여기가 중요해. 이 문제 어디가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건 언제 중요한 거야? 2차 방정식 배울 당시에 중요했던 거죠. 그렇게 필요한 상황들을 구분해 놓으면 구분해 놓을수록 계산이 편해진다는 걸 꼭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질문 있는 사람? 질문까지만 바꾸셔야겠다. 158페이지. 일단 질문 좀 이따가 이쪽에 있는 거 있으면 받기로 하고, 선생님은 1144번 마무리하고 끝내자. 딱 꼬라져 보니까 쉬운 느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144번 봐봐. 문제 천천히 읽어볼게. 주머니 2개 A, B가 있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각각 들어있대. 잠깐만. 그러니까 이 말이지? 선생님 잘못했으면 지적 좀 해줘. A에도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공이 6개 들어있는 거고, B에도 6개가 들어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때 두 주머니 A, B에서 공을 하나씩 꺼낸답니다. 그럼 A에서 꺼낼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B에서도 경우의 수 6가지. 그럼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인 것 같은데, 주사위 던진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얘들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때 공에 적힌 숫자를, A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A, B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B라고 부를 거래. 이때 선생님의 풀이 방식 보여줄게. A가 취할 수 있는 숫자 1, 2, 3, 4, 5, 6. B가 취할 수 있는 숫자도 1, 2, 3, 4, 5, 6. 이때 조건이 뭐냐? A 더하기 B 더하기 A, B가 홀수가 되는 경우를 찾는 거거든. 여기서도 어떤 게 중요하냐? 이거 홀수가 되는 경우를 막 A에다가 1, 2, 3, 4, 5, 6, 뭐 B에다가 1, 2, 3, 4, 36가지를 다 넣어보면 알겠네? 얘들아, 넣어볼 수 있는 조합이 36가지 맞지? 그 36번 계산해서 홀수가 나온 경우가 몇 번인지 찾으면 그게 정답이야. 근데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이겠어?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노가다뛰게 해주는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니잖아. 어떤 게 포인트냐? 칠판 숫자 몇 개 더하고 있는 거죠? 3개 더해서. 얘들아, 자연수 3개 더해서 홀수 만드는 방법이 뭐야? 셋 다 홀수일 때. 또
셋 다 홀수일 때랑 두개 짝수고 두. 홀수 있고. 홀수가 한 개고 둘이 짝수일 때, 맞아? 그 경우 나누는 게 이게 포인트야. 홀수 개수가 홀수의 개수가 요렇게 생각했을 때 3개일 때랑 홀수의 개수 1개에 짝수의 개수가 2개일 때 홀수 만드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그럼 조금이라도 이제 머릿속에서 해야 되는 게 줄어든 거지. 줄어든 거야. 됐습니까? 그럼 가보자. A에 들어있는 홀수 몇 가지야? 세 가지. A에 들어있는 홀수의 개수 3가지. 이거 3 적은 거 아니야? 이거 적은 거 아니야? 1, 3, 5 적은 거야. 많이 적어야 돼. 3가지. B에 선택될 수 있는 홀수의 개수는 몇 개니? 세 가지. 1, 3, 5, 3가지. 그럼 얘들아, A하고 B가 둘 다 홀수면 A 곱하기 B는 뭐가 되는 거지? 홀수. 홀수 곱하기 홀수 뭐 되는 건데? A, B는 당연히 홀수가 되는 거죠. 이거 당연히 홀수 되는 거 아니야? 홀수기로 곱하는데 홀수 안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가지? 정답은 몇 가지? 9가지. 9가지. A, 말로 해줄게. A가 1일 때 B도 1. A가 1일 때 B가 3. A가 1일 때 B가 5. A가 3일 때 B가 1. A가 3일 때 B가 3. A가 3일 때 B가 5. 5일 때 1. 5일 때 3. 5일 때 5. 9가지. 선생님이 말했지. 이거 진짜 자연스럽게 연상이 돼야 된다. 9가지가 정답이에요. 이 결과를 홀수로 만드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 정답이 9가지. 됐니? 그 다음 선생님의 형태, 선생님의 풀이 보여줄게. 난 이것도 머리가 힘들어. 이거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힘들다고. 그럼 또 해. 뭐 하느냐? A, B를 첫 번째 얘가 홀수, 얘네들이 짝수. 두 번째 얘가 짝수, 얘가 홀수, 얘가 짝수. 세 번째 여기가 짝수, 여기가 짝수, 여기가 홀수. 난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것들 있지. 그 빨간색을 잘해야 경우의 수를 잘해. 빨간색을 잘해야 머리에 부하가, 과부하가 적게 걸리고 생각할 게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럼 A의 홀수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3가지. B의 짝수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2, 4, 6, 3가지. 그럼 얘들아 상상해봐. A는 홀수고 B가 짝수야. 홀수랑 짝수 곱한 A, B는 무슨 수 되는 거 맞아? 짝수 되는 거 맞지? 이거 지켜지면 이거 지켜지는 거 맞아? 그래서 몇 가지? 9가지. 이건 저절로 지켜지니까 요 상태가 맞다면 이거 지켜지는 거 맞잖아. 홀이랑 짝 곱하면 짝 나오는 거 맞잖아. 그 다음 A에 짝수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2, 4, 6, 3가지. B에 홀수 들어가는 거 몇 가지? 1, 3, 5, 3가지. 짝이랑 홀 곱하면 짝 나오는 거 맞니? 네. 그래서 9가지. A에 짝수 들어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B에 짝수 들어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근데 여기는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죠. 짝수 2개, 홀수 1개를 만들려고 여기를 짝수로 하고 여기를 홀수로 하고 싶었는데 A랑 B가 짝수가 되면 누구도 짝수가 돼버려? A, B도 짝수가 돼버리지. 이게 말이 안 되죠. 여기가 이게 말이 안 돼.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0가지. 이걸로는 정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A, B를 짝수로 만들잖아. A하고 B를 짝수로 만들면 얘도 짝수가 된다고. 그럼 짝떡이 짝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되지 않겠다는 얘기. 그래서 확인해보니 첫 번째 경우에서 정답 9가지, 두 번째 경우에서 정답 18가지.
총 27가지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선생님하고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계속 연습하자. 2월 끝날 때까지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긴 할 건데 버릇을 그렇게 들여놓자고. 그래야 또 이제 우리 기말고사 준비하고 2학년 때 자기가 선택 과목이 미분적분 말고 확률과 통계라서 또 경우의 수 쪽을 나중에 대학을 위해서 선택하는 과목으로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거든.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경우의 수를 최소한이라도 편하게 풀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상황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구분을 잘하면 문제풀이가 쉬워진다는 거. 그런 형태로 풀이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잠깐만 더 얘기하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요거는 건들지 말자. 사계절이가 그거는데.
얘들아, 몇 문제만 더 풀고 일찍 가자. 또 위쪽에 43번이나 42번 질문할 사람 있니? 자,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 유형 5번째 보세요. 약수의 개수. 여러분들 약수의 개수, 뭐 약수 구하는 방법 알지? 곱해서 해당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이 이제 약수가 되는 건데, 그 약수가 이제 1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이 나올 때까지 약수를 찾을 때는 직접 찾아야겠지만 개수를 찾을 때는 조금 요령이 있습니다. 칠판 보자. 우리 약수자 개수를 대표적으로 하는 숫자가 뭐 예를 들어 12 여기까지 12 정도면 금방 찾을 수 있지. 1, 2, 3, 4, 6, 12. 그래서 약수 개수 6개. 또 모두만 해놔. 18 18, 1, 2, 3, 6, 9, 18. 6개네. 뭐 다른 할 거 없나? 16. 1, 2, 4, 8, 16. 5개. 이렇게 되는데, 해당 숫자들의 약수를 찾을 때는 당연히 직접 찾아야겠죠. 그런데, 개수를 찾는 문제라면, 이 개수는 지금처럼 일일이 찾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거고, 오늘 배우면 앞으로는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외운 상태에서 써먹으면 되는 건데요. 그 쓰는 방법이 뭐냐? 잘 봐봐. 얘네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 12를 만들 때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얘네들을 지금 우리가 약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거든. 맞아 얘들아? 근데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약수라고 불리는 이 숫자들의 특징이 결국에는 2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를 조합해서 만들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물론 1은 뭐 아무도 사용한 건 아니겠지만 12는 2 두 번에다가 3 한 번, 6은 2 한 번에 3 한 번, 4는 2만 두 번. 다시 말하면 이 녀석에 얘네들이 인수들이야. 여러분들 인수분해 기억나지? 곱으로 표현하는 게 인수분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인수라고 부를 거거든. 이것도 선생님이랑 배우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 중에서도 인수 중에서도 약수의 개수가 두 개짜리의 수로만 만들어져 있는 인수. 약수의 개수가 2개의 수를 우리는 수학에서는 소수라고 불러. 소수. 어디까지 설명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나? 자연수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 자연수 구분하는 방법. 약수의 개수가 1개냐, 2개냐, 3개 이상이냐로 구분하죠? 약수의 개수가 1개인 수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1이라고 부릅니다.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부르고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 이런 애들처럼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 나오는 수를 합성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래 자연수는 이렇게 구분이 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정확하게 2개인 수. 그걸 여러분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친구도 있거든.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친구 그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약수가 어떤 수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이거 약수 1하고 2죠. 이렇게 생긴 숫자 1하고 13이지. 이렇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바람에 약수의 개수가 2개만 되어 있는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부르는데 다시 들어봐. 약수의 개수를 2개라고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을 정답으로 갖는 수를 소수로 알고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뭐가 헷갈리느냐? 1이라는 숫자가 헷갈릴 거야. 1은 약수가 뭐냐? 1이잖아. 그럼 1 가지고 있는 거 맞지? 자기 자신 갖고 있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얘도 이것도 소수라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닌가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거 가지고 헷갈린 친구들이 많겠냐마는 소수라는 걸 정의를 내릴 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내는지 왜 사람들이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에서 그딴 식으로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소수의 정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게 아니라 소수의 정의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가 소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1과 자기 자신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전체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라고 기억을 합시다. 그렇게 인수 중에 약수의 개수가 2개뿐이어서 소수라고 불리는 녀석에 해당하는 인수를 우리는 특별히 소인수라고 부르죠. 소인수.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 전달할게.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12라고 하는 숫자를 인수분해를 하긴 할 건데 소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그럼 12는 2 2번에 3 1번으로 구성이 되지. 이런 것들도 다 인수 맞아. 내가 인수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이것도 인수 맞아. 그런데 인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그 인수분해에 사용되는 숫자들이 그냥 인수가 아니라 소수로 만들어진 인수, 소인수. 그걸 소인수분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12는 2와 3으로 만들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만들 때 2는 최대 2번까지, 3은 최대 1번까지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약수를 구할 때 12를 계산할 때 12의 약수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인수가 2하고 3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2를 몇 번 쓸까? 2를 아예 쓰지 않는 경우, 2를 한 번 쓰는 경우, 어쨌든 얘는 2를 2번이나 갖고 있다 최대 2번까지 쓸 수 있다고 했죠. 3도 마찬가지. 3 아예 안 쓰는 경우, 3 어쨌든 한 개 있으니까 한 번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다음 얘들아 미리 좀 외워줬으면 좋겠는데 모든 수의 영제곱은 얘들아 1이에요.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입니다. 그러니까 3과 2를 안 쓴다는 건 1만 쓰겠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럼 잘 봐. 이 경우 3도 안 쓰고 2도 안 써. 1 곱하기 1, 1. 1 곱하기 2, 2. 1 곱하기 4, 4. 3 곱하기 1, 3. 3 곱하기 2, 6. 3 곱하기 4, 12.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12의 약수 6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약수가 6개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약수의 개수라고 했지 얘들아?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2가 2개 있거든. 최대 쓸 수 있는 게 2개야. 근데 여기 개수 할 때 좀 봐봐. 2가 2개 있기 때문에 2를 한 번 쓸 거냐 2번 쓸 거냐를 고민하기도 하지만 2를 안 쓰는 경우까지 추가해서 3가지가 되죠. 2를 사용하는 방법이 2를 한 개 쓸까 2개 쓸까 2가지가 아니라 2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번 쓸까 2번 다 쓸까 아니면 아예 안 쓸까. 그래서 3가지. 3 소인수 1개 있거든. 근데 그 3을 가지고 3을 쓸까만 3 한 개를 쓰는 것만 경우가 되는 게 아니라 3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합쳐서 2가지. 다시 말하면 요거보다 1만큼 더 큰 가지수, 이거보다 1만큼 더 큰 가지수, 이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경우가 1가지, 2가지, 3가지. 3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경우가 1가지, 2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 6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부터 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방법. 여기다 적어줄게. A를 첫 번째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 뭐가 소인수라는 얘기야? 요거 A, B, C. A하고 B하고 C가 전부 다 약수의 개수가 2개뿐일 수야. 소수들이야, 소수들. 그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A라는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A의 소인수 A를 가지고 있는 개수에다가 1만큼 더한 거, B의 개수에다가 1만큼 더한 거, C의 개수에다가 1만큼 더한 거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한번 확인해 볼까? 잠깐만. 60 가보자. 우리 한번 노가다 떼보자, 얘들아. 60 약수. 어려운 거 아니야? 1, 2, 3, 4, 5, 6, 7 안 되고, 8 안 되고, 9 안 되고, 10, 11 안 되고, 12, 12면 이제 계산 가능하겠네. 12, 15, 20, 30, 60. 이렇게 약수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약수가 몇 개 나오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가 나오는데, 이 지금처럼 약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면 찾는 게 맞아. 찾는 게 맞는데, 이 정답 12개, 약수의 개수가 12개라는 걸 요구하는 문제를 풀 때는 60을 소인수분해, 소수들만 가지고 인수분해. 소인수분해하는 방법 뭐 봐? 여러분들 몇 곱하기 몇 하는 방법이 있지만 암산으로도 가능할 것 같긴 하니까 한다? 선생님 식 들어볼게. 사실은 선생님 한 방에 정답도 구할 수 있긴 한데 60은 2 곱하기 30, 30은 6 곱하기 5, 6은 2 곱하기 3. 그래서 2 2번, 3 1번, 5 1번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분리해 나가는 거야. 근데 분리했는데 분리된 숫자 중에 소수가 아니면 더 분리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소수들이 나올 때까지로만 계속 분리하다 보면 소인수분해가 완성이 되는데 이때 약수의 개수는 칠판 2 최대 9번까지 쓸 수 있어. 근데 아까 말했지. 2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시키라고. 그래서 여기다 1을 더한 3, 여기다 1을 더한 2, 여기다가 1을 더한 2. 그래서 12. 직접 구해야 될 때는 직접 구해야겠지만 약수의 개수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소인수분해에서 만들어진 지수에다가 1씩 더한 숫자들을 곱한 게 그 숫자가 갖게 될 약수의 개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빨리 기초연습부터 하자. 1145번 빨리 마무리 지어보세요. 1145번 마무리 지어볼래? 여기 칠판에 적혀있는 거 외우는 거야. 오늘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저 약수에 관련된 문제를 몇 문제를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보긴 볼 겁니다. 볼 거예요. 그게 몇 학년, 몇 학기, 몇 월, 언제쯤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보게 될 순간이 올 거야. 그때 잊어버리지 말고 써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1145번 54 선생님 머릿속으로 암산해볼게. 8, 9, 70 8, 9, 70 96에 54 96, 96, 96, 96 9는 3 2개 6은 3 하나. 그러면 2 한 번에 3 3번인 것 같구나. 선생님보다 더 똘똘한 친구들은 처음부터 9 곱하기 6을 안 하고 27 곱하기 2를 했겠네. 27 곱하기 2였으면 훨씬 더 소인수분해가 잘 됐을 것 같긴 하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2 곱하기 3 8개가 정답. 54였으면 아마 8개였을 거예요. 두 번째 90 90은 9 곱하기 10 9는 3 2개 10은 2 곱하기 5 그래서 2 한 번 3 두 번 5 한 번 이렇게 되는 거 같네. 소인수분해가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1, 1씩 더해서 2 곱하기 3 곱하기 2 12개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오늘 수업 끝날게요. 아, 그 전에 숙제. 지금 오늘 내는 과제는 고등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지식들이 좀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풀었던 감을 이용해서 최대한 건드릴 수 있을 만큼 좀 건드려 오면 좋겠거든. 어디까지 할 거냐면 1162번까지 할 겁니다. 체크하세요. 1162번까지. 못 풀면 어쩔 수 없어. 대신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오기를 바래. 자, 그럼 마지막 1148번 80의 n제곱의 약수의 개수를 만난대. 얘들아, 마지막 선생님 얼굴 보고 대답해볼까? 약수의 개수 갈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이거 소인수분해 된 거 안 된 거야? 안 된 거. 80이 어딜 가서 소인수냐?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만 있어야 돼. 이게 소수였으면 완벽하게 소인수분해가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안 된 거니까 80, 8 곱하기 10, 8 곱하기 10, 8 곱하기 10, 2 한 번, 2 네 번, 5 한 번. 16 곱하기 5보다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아니? 그럼 요거 계산하는 방법 지수법칙 배웠나? 알고 있나 이거? 얘들아, 요렇게 생긴 걸 몇 번 거듭 제곱하는 거야? n번 거듭. 여러분들 문자 힘들어하니까 내가 잠깐만 숫자 예를 들어볼게. 여기 3이 있다고 해볼까? 3이 있다고 이 가정해보자. 그럼 요거 계산했을 때 2는 총 몇 번 곱해져 있을까? 이거 다 풀어 적었을 때 2가 곱해져 있는 개수는 몇 개일까요? 12개. 맞지? 12개지. 맞잖아. 2, 5. 이거 어디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생긴 녀석을 세제곱하라는 건 얘랑 똑같은 걸 여기다가 한번 여기다 한번 곱하라는 얘기니까 2가 4번, 4번, 4번 총 12번 있을 거야. 그래서 2의 몇 제곱? 12제곱.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게 맞고. 5는 몇 개 있을까? 3개 있겠지. 여기 5 한 번, 여기도 5 한 번, 여기도 5 한 번. 5가 3번 있을 테니까 요거 두 개 곱하는 게 맞지. 그런 이유 때문에 얘들아, 이거를 펼쳐낼 때 2가 4n번만큼 거듭제곱되어 있는 거고 5가 n번만큼 거듭제곱되어 있다고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자로 설명해 볼게. 이 4개짜리가 n번이 반복된다고. 여기 이 4개짜리 하나, 이 4개짜리 하나, 이 4개짜리 하나, 4개짜리, 4개짜리, 4개짜리. 그 4개짜리가 반복되는 횟수가 n번이라는 뜻이니까 2의 개수는 총 4n개가 들어있는 게 맞을 거고 5도 마찬가지. 한 번씩 n번 적을 거니까 n개 있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럼 소인수분해 완성됐으니까 얘들아, 약수의 개수는 여기다가 1 더한 곱하기 여기다가 1 더한 이게 약수의 개수가 되겠죠. 그 약수의 개수가 27개가 돼야 된다. 선생님 여기까지 할 거야. 이거 이제 전기에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2차 방정식? 대신 방정식 풀었을 때 선생님이 답이 예상이 안 돼서 그러는데 풀었을 때 나오는 n은 무조건 자연수만 돼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정수라도 돼야 돼. 음의 정수가 되면 안 되고 0이나 자연수만 정답이 돼야 된다. 음의 정수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분수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무리수도 말도 안 되는 거고 0이나 자연수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이, 에이. 이미 문제에서 자연수만 된다고 설정을 걸어놨구나. 네, 좋은 주말들 보내시고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까지 힘들면 고민하다가 내둬도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서 월요일날 2시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들 했어.
얘는 몇 세? 예비 소집이 2세야? 보는 거가? 쟤는 빨리 불러가겠다. 시간 좀 다시 보게. 잠깐만.